서울역사 편찬원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역사책은 요즘 한참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런 업무를 하는 데가 국사편찬위원회잖아요.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편찬하고 제가 있는 이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의 역사를 편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1949년에 서울시에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아마도 여기 서울 책방에 가면 역사 관련 책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거의 다 저희가 낸 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 시사편찬위원회라고 해서 그 이름으로 쭉 나오다가 작년부터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서울역사편찬원으로 해서 바뀌어졌고, 저희도 사무실에서 이렇게 시민 강좌를 해요. 지금 1년에 2번,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15주씩 강의를 하는데, 저희 사무실이 송파구에 있다 보니까 송파구 올림픽공원 안에 있거든요. 매주 금요일마다 그 강의를 한 게 벌써 15년 정도 됐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저희가 시민 강좌를 시작한 게. 요즘은 뭐 시민 강좌가 하도 많아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케줄이 없는 분들은 시민 강좌를 이렇게 쫙 다니면서 들을 수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부터 시작해갖고 쭉 다니면 일주일을 다 다닐 수 있어요. 그거 찾아서 그거 하는 데만. 그러면 일주일이 즐겁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서울시에 제가 판단하기로 한 7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아주 매니아들이죠. 강사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듣고, 그분들은 거의 강사들까지 다 평가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어느 강사, 거긴 그 강사는 어떻고 저기 가면 어떻고, 이게 다 이미 파악이 돼가지고 심지어 어디 가면 강사 추천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또 이제 각 지역에서 문화유산 해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또 자기 그 어떤 그 공부를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각자 강의를 더 들어 다니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만나 뵈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시민청이 이게 아주 잘 지어졌죠. 이런 공간도 이렇게 시민에게 개방을 하고 자유롭게 누구나 쓸 수 있게 아주 이게 좋은 거죠. 그리고 시민을 위한 거니까. 오늘 이제 주제는 서울과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서울과 관련해서 아무거나 해주십시오. 그래서 서울 역사를 고대부터 현대까지 쭉 한번 이렇게 그냥 아웃라인을 쭉 훑을까 그러다가, 글쎄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성부, 조선시대 한성부부터 시작이 돼서 거기에 좀 초점을 두는 게 좋겠다. 물론 서울의 그 어떤 역사적 정체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백제라는 나라가 바로 어디예요? 수도가 바로 서울이죠. 근데 여러분들 백제 고구려 신라 하면, 고구려 하면 어디가 딱 생각나요? 평양이 생각나죠. 아니면 저 국내선, 만주. 그 다음에 신라 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경주가 생각나잖아요. 백제 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진짜로 한성이 생각나요. 공주 부여를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10명을 놓고 물어보면 9명이 공주 부여야. 근데 사실은 그 백제라는 나라가 660년에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BC 17, 18년에 나라를 건국했으니까 정확하게 하면 678년간 나라가 존속된 나라가 이제 백제거든요. 근데 그 백제가 700여 년 중에서 500여 년이 수도가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500년이 중심이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백제는 공주 부여만 생각한다는 말이죠.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잘못되게 만든 주범이 뭐예요? 조선사 편수에
제가 보기에는 수학여행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수학여행이에요. 주보. 왠지 아세요? 우리가 그 공주부여를 수학여행을 다 갔잖아요. 거의 다 가잖아요. 공주부여를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게 좀 이제 학년이 저학년일 때 가죠. 중학교. 그러면 이제 거길 갔다 오면 그 뇌리가 그 뇌리가 평생을 가요. 이 영상이 저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신라 뭐 하면은 다 경주 가서 제일 가는 데가 뭐 학생들 가는 데가 뻔히 정해져 있어. 응? 안압지부터 시작해갖고 첨성대로 해갖고 돌아서 기리으로 해갖고 응? 그렇게 쭉 2박 3일 그 도는 코스잖아요. 경주 2박 3일 아니면 공주 무역 2박 3일 찍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갔다 오면 우리나라 다 돌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어렸을 때 본 그 영상이 문화유산에 대한 영상이 오래도록 남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그런 게 있어서 서울에 와서 수학여행을 하면 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수학여행을 서울로 안 와요. 이상해요. 그죠? 절대 수학여행을 서울로 안 와. 경상도, 전라도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수학여행을 서울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서울을 안 와? 왜 안 와요? 나중에 크면 갈 거니까. 네? 나중에 크면 서울로 갈 거니까 그때 가서 보면 되지. 그럼 서울을 안 온다. 근데 우리나라에 문화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대부분 경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경주보다 서울이 문화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국보부. 왜 그럴까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어서 그래요. 국립중앙박물관이 경주로 가면 경주가 최고 많아. 네? 서울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 뭐 미움 있는 거, 이런 미술관 이런 데 있는 게 전부 다 국보부입니다. 그게 다 서울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이. 그래서 이제 서울에 굉장히 그 국보부이 많습니다. 이런 서울이 백제를 지나서 신라가 통일을 한 다음에 서울이라는 곳은 신라의 변방이에요. 신라의 변방. 그래서 신라와 발해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지역의 변방 지역이 이 서울 지역입니다. 변방 지역이었다가 이제 고려 시대가 되면서 여기는 양주가 되죠. 지금의 양주라는 지명이 남는 것이고 벌써 그 이전 때부터 그 양주라는 지명이 유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울 일대를 양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려 중기쯤 돼서 서울을 남경이라고 합니다. 남경. 그러니까 이제 고려 시대에 그 전국을 이렇게 다스리다 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수도에다가 각각 경을 둬요. 그래서 저쪽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다가 동경을 두고, 그 다음에 백제의 수도인 서울에다가 남경을 두고, 그죠? 그 다음에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에다가 서경을 두고, 그렇게 해서 동경, 서경, 남경의 삼경제도를 둡니다. 그러니까 수도인 개경을 제외하고 이 세 개가 제2의 어떤 행정 수도이자 위성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려 말에 이제 서서히 이제 남경으로 천도를 하자라는 논의가 일어나요. 남경 천도론이 일어나면서 조선이 건국돼가지고 천도를 단행하게 되죠. 태조 이성계 때. 그래서 수도가 다시 서울로 다시 또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한성 백제 때 백제 시대의 수도였고, 고려 시대에는 그 제2의 행정 수도였고, 그 다음에 조선 시대 다시 수도가 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의 어떤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이죠. 이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중심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은 대한민국 한반도 남북한이 통일된다 하더라도 수도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가능하다.